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여러분들 EBS 이 수능 연계교재라는 표현을 쓰죠. 수능 연계교재. 수능에 실제 연계가 되는 교재입니다. 이게 작년 기준까지는 70%였는데 올해 기준에 조금 바뀌었죠. 좀 떨어졌어요, 연계교재가.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 보면 이 평가원 모의고사 369 11월 시험 문제, 우리가 독해를 보면 총 28문항이죠. 28문항 독해 중에 간접 연계는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소재가 같은 거지 같은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이 창제 중에 그대로 쓰는 직접 연계 있죠. 직접 연계가 6에서 7문제 나옵니다. 자, 내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느냐. 내가 봤던 지문이 일단은 1000개 중에 6개 나오니까 기억이 날 리는 없죠. 하지만 한번 풀었잖아요. 연계가 딱 되면 연계 문제가 오답률 안에 오답률 탑 1위부터 탑 5 중에 연계 문제, 직접 내가 나왔던 지문을 그대로 가져다가 학생들한테 준 거예요. 야, 그래도 너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그리고 시간도 좀 부족하니까 한번 풀었던 지문 한번 풀어봐 하고 6개를 내준 거예요. 이게 꼭 2개에서 3문항이 이 안에 들어가요. 여기서 가장 어려운 것을 뽑아서 줬겠죠. 내가 여러분들 문제를 풀면 지금 8번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 여러분들 1학년 작년에 본 시험이에요. 작년에 본 시험 안에 들어간 EBS 수능특강 라이트에 들어간 문제예요. 저게. 내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냐면 왜 수업을 받으면 숙제를 해야 됩니까? 선생님 왜 배운 지문의 단어를 공부하고 그 다음 주에 배운 지문의 단어를 왜 시험 보고 왜 배운 지문만 선생님이 딱 골라서 해석 숙제를 내줍니까? 이거예요. 여러분들 수업을 받을 때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선생님이 해석을 다 해주잖아요, 한글로. 그리고 단어를 다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이거야 라고 알려주잖아요. 그거를 보고 본인이 이해를 한 거예요. 어머나, 나 영어가 늘었어. 그건 내가 알려준 거예요. 선생님이 잘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해봐야 된다고, 집에 가서. 내가 여러분한테 예습 숙제 줍니까? 수업 시간에 안 배운 거 하라고 안 하잖아요. 배운 거를 니네가 다시 한번 가서 나도 저렇게 시험장에서 만나도 시험장에서 이 지문을 보더라도 저렇게 해석해서 저렇게 정답을 내야지 라는 걸 본인이 직접 해보지 않으면 실력이 아주 빨리 늘진 않습니다. 천천히 늘어요. 여러분들 그거 내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교과서, 국정교과서의 수준이 미국 학년의 몇 학년 수준이에요? 몇 학년 수준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이에요. 우리나라 중학교 3학년까지의 교과서가 여러분들 우리나라 교과서의 고등학교 1학년은 모르겠지만 3학년의 수능이 미국의 어디 수준이에요? 대학교 교수가 쓴 논문이에요, 이게. 상상이 가세요? 이게 상상이 가세요? 내가 여러분한테 선생님 아무리 방학 기간이지만 단어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루에 60개씩이요? 세상에 하루에 60개거든요. 하루에 60개거든요. 60개. 많으면 100개거든요. 방학 기간만. 지금 그것도 이번 주부터 줄여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개학 준비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내가 월화수목금 보던 거를 월수금으로 바꿔드렸고 2월 달에 지금 2월 말이 됐으니까 월수금에서도 하이퍼를 월수금, 마더텅을 수요일 이렇게 겹쳐서 안 보고 하이퍼를 2번만 볼 거예요. 그리고 수요일 날은 마더텅만 볼 거예요. 이제 단어를 더 줄였어요. 줄이면 줄일수록 숙제를 안 내요. 참 희한해요. 그죠? 지금 줄이고 있는데도 숙제를 안 내요.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에서 1학년 끝났어요, 이제. 2학년 1년 지나면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수능을 뭐 2년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2년 남지도 않았고 벌써 2달은 지나갔고, 고등학교 3학년 딱 들어가자마자 수능 특강을 2월 달부터 교재가 나오잖아요. 2월 달 전까지는 이 수준을 가야 돼요. 지금 1년도 안 남았어요. 내년 1년 한 11개월 남았어요. 11개월. 11개월 후에 그때 EBS를 배울 겁니까? 그때 필요한 단어를 외우실 거예요?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시험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EBS 공부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고.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 수준을 따라잡아야 돼요. 근데 내가 여러분한테 야, 영어 하다 보면 늘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나는 이 수준, 여러분 이 마지막을 알고 계시잖아요. 어느 정도 수준인지. 서둘러야 된다. 서둘러야 되는데 하루에 단어 60개 줬다. 맞냐? 많아요? 60개? 방학 기간에 단어 하루 60개가 많아요? 그리고 니네들 중간고사 딱 시작되면 중간고사 시험범위 이번에도 단어장 절반일 거잖아요. 1학년 때 한 학기에 한 번 중간고사 시험 볼 때마다 1000개였잖아요. 이번에 1000개 안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이 정말 양심적으로 줄여가지고 900개 나온다고 치자. 하루에 몇 개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 하루에 60개 많지 않습니다. 이 정도의 수준을 생각하시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지금 오늘 내가 이것 말씀부터 드린 이유는 이것부터 말씀드린 이유는 왜 숙제를 해야 되는지 선생님이 왜 숙제를 내주고 왜 니네가 숙제를 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수업 시간에 배운 걸로 절대 끝내지 말아라. 범주야, 나는 네가 나가길래 오씨 이 새끼 다 맞더니 나가버리네. 자, 이제 문제를 좀 풀겠습니다. 오늘은 풀이 시간이 좀 짧죠? 내일 좀 나머지 거 많이 할게요. 2번을 좀 볼게요. 2번이 질문이 나왔으니까. 신유형이죠. 수능 신유형. 이거는 이제 나온 지가 3년밖에 안 됐어요. 밑줄 친 바를, 그러니까 지금 요지 문제가 사라지고, 저기 뭡니까? 주장 문제가 사라지고, 이제 신유형이에요. 이거 수능 신유형이라고 밑줄 친 바가 의미하는 것은 이 말이에요. 한번 같이 봅시다. 두 가지. 수업 시간에 배웠다고 끝난 거 아니다. 꼭 해서 숙제하고 단어 외우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 시험 60개 보는 거. 매일매일 월, 화, 수, 목, 금, 토. 내가 지금 월, 화, 수, 목, 금, 토도 아니다. 이제 월, 수, 금 준다. 월, 수, 금. 2월달은. 1월달은 내가 월, 화, 수, 목, 금을 줬지. 월, 수, 금에 외우는 단어 60개가 절대로 많은 양은 아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 자, 잠깐만. 지금 단어장 나왔어요? 2학기 거 단어장? 안 나왔어요, 아직? 2학년 거 단어장. 네. 아직. 책을 아예 안 받았어요. 교과서도 안 나왔어요, 그러면? 나오긴 했는데 저는 계약하면 받기로 해서. 교과서 뭐예요? 이따가 알려줘, 이따가. 오늘 시간이 너무 없어서 일단 문제 푸는데 좀 집중을 할게요. 오늘 질문이 7번하고 잠깐만요. 질문이 많은 것부터 좀 빨리빨리 해결해 줄까요? 번호 순서대로 할까요? 오늘 질문이 제일 많이 나왔던 게 8번이었던 것 같아요. 8번. 이거 좀 충격이에요. 8번, 7번, 8번이 질문이 제일 많네요. 7번, 8번. 8번은 충격적이라서 내가 한번 할게요. 이걸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영어가 원이랑 수가 있는데 원. 지금 잠깐만. 우리가 수업 시간에, 우리 여러분들 시험에 나왔던 것은 몇 번이냐면, 여러분들 시험에 나왔던 거는 4번도 있어요? 야, 4번도 있네.
4번도 이것도 많이 했는데. 6번. 야, 이게 니네 학교 시험지야. 왜? 근데 일단 제가 이거 풀어보고 들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 괜찮아. 지금 빨리 풀어, 6번. 지금 풀어. 응. 이거 6번 니네 학교 시험지죠? 학교 시험지에 나왔던 거죠? 이거 나왔었죠? 기억 안 나요? 안 나요? 수능 특강 나이트에 나왔었던 거죠? 자, 풀어보겠습니다. 6번. 우리는 왜 pure acting, 순수한 연기, 순수한 연기 of the movie. 그러면 여기는 지금 영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화. 가장 큰 소재가 영화죠, 영화. 얘네들을 does not seem natural, unnatural. 그죠? 이 영화가 왜 부자연스럽지 않을까? 영화. 부자연스럽지 않다. 부자연하지 않다. 즉, 다시 말하면 자연스럽다. 영화라는 게 우리에게 자연스럽다. 근데 그 어디언스가 어떤 어디언스냐? After all, 결국에 accustomed, 어디에 익숙해지다죠. 리얼 라이프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대조를 이루는 게 나오면 빨리 잡으세요. 대조가 나오니까 이 글은 영화와 현실입니다. 우리에게 현실에 익숙한 사람, 우리는 여기에 익숙하단 말이야. 익숙한 생활은 현실에 익숙한데 왜 영화라는 연기, 액팅이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울까? 자, 리얼 라이프인데 그 리얼 라이프가 to people whose expression, 다소 여기서 말하는 people whose expression is distinctive 이랬습니다. 이 people은 어떤 사람 말할까요? accustomed to people이죠. 자, 청중들이 결국에는 실제 생활에서 어떤 사람들, 이 people은 연기하는 사람이에요? 실제 생활이에요? 실제 생활? 그러면 현실에서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그의 익스프레션이 다소 indistinctive라고 그랬습니다. indistinctive가 distinct가 무슨 뜻이에요? 여기 사람들의 특징은, 자, 여기 사람들의 특징은 indistinctive입니다. 구분이 돼요, 안 돼요? 구분이 잘 안 됨이죠. 구분이 잘 안 되는 사람들에게 익숙한 현실의 사람들이 왜 영화? 그러면 이 말은 즉 다시 말하면 영화에서의 액팅은 디스팅티브가 된다, 안 된다? 현실은 구분이 잘 안 되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영화에서는 표현력이 구분이 되는 표현이다, 구분이 안 되는 표현이다. 구분이 되는 표현이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의문점은 뭐냐? 이 사람이 제기하는 문제점은 뭐냐? 왜 표현 자체가, 액팅이라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디스팅트합니다. 굉장히 구분이 딱 되고 누가 봐도 저건 연기란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거를 자연스럽게 느끼느냐가 이 사람이 제기한 문제점이에요. 이해 가세요? 이거 기억나지? 그죠? 정답 기억나요? 정답도? 3번인가요? 3번? 3번은 지금 내가 모르겠고 섹스보이 아티스틱? 아니요? 아닌데? 정반대를 찍으셨네. 정반대를 찍으셨어요. 정반대.
그러니까 오늘 이거 수업 받으면 가서 숙제를 해서 유튜브 그 구글 클래스에다 올리세요. 자, 다시 한번 이 사람이 제기한 문제점은 뭐다? 왜 액팅, 연기라는 표현이 매우 우리에게 구분된다라는 것은 남과 달라 보인다. 분명히 달라 보이는데 이게 맞죠? 연기라는 것은 현실 세계에서 굉장히 구분이 잘 안 되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거를 자연스럽게 생각할까가 이 사람의 문제점 제기예요. 이거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쓴 거예요, 이 글이. 이 글의 요지 아셨어요? 이 글의 요지는 뭐다? 이거에 대한 답입니다. 이거에 대한 답이 있겠죠? 이유가 있겠죠? 이 글의 요지 잡으셨어요? 선생님이 해석 숙제할 때는 첫 번째 뭐부터 적어라? 여러분들이 해석 숙제를 하실 때는 반드시 요지부터 적어놓고 출발하세요. 해석 숙제를 할 때는 1번 수업 시간에 배운 요지를 맨 위에다가 딱 박아놓고 시작하세요. 그렇게 하면 뭐가 보이니까? 지환아, 선생님 숙제를 왜 그렇게 하라고 하겠어? 그렇게 하면 뭐가 보이니까? 요지를 내가 숙제를 할 때 수업 시간에 배운 요지를 왜 탁 맨 위에다가 박아놓고 해서 숙제를 하라고 해요? 인과관계 보시라고. 이 사람이 결국에는 하고 싶은 얘기가 얘인데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출발해요. 서론, 기승전결을 눈여겨보시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말로 시작을 해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도 순서 삽입이 강해집니다. 순서 삽입이 12점이에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문제 제기를 왜 영화라는 이 연기가 표현이 매우 달라 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워 보일까에 대한 이유가 이 글의 요지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이 글에선 두 가지가 나와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의 perceive가 무슨 말이에요? 인식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in this matter, this가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뭘 가리킨 겁니까? 이러한 문제, 이러한이 뭘 말해요? 왜 자연스러운지, distinctive. 현실 세계의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indistinctive, 그냥 평범해요. 눈에 띄지 않습니다. 평범한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연기는 매우 distinctive예요. 매우 평범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매우 구분이 돼요. 눈에 띄어요. 자, 눈에 띄는 연기가 평범함 속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전혀 이상하지 않고 자연스럽다는 거죠. 그러한 문제를 말한 겁니다. 이 두 가지. 이해 가셨어요? 이 두 가지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궁금증이에요. 우리한테 던져주고 싶은.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답이 이 애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고. 이해 갔나요? 자, 첫 번째 이유는 뭐다? Not sharp. 사람들의 인식이 매우 날카롭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이 두 개의 인식을 매우 날카롭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연기하는 드라마를 보면서 어머나 저거는 가짜니까 매우 디스팅티브 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They are not in the habit. 그들은 이러이러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즉 이러한 습관이 없습니다. 뭐 하는 습관? Observing가 무슨 말이죠? 관찰하는 습관. 면밀하게 누구를 the play of the feature 이렇게 돼 있어요. of their fellow man. 여기서 fellow는 뜻이 뭘까요? 즉 either fellow는 친구를 말합니다. 자기가 잘 따라다니는 친구, 친해하는 친구들. 그게 A이건 B이건 간에 그게 실제 생활이건 여러분의 친구, 지금 방금 친구들 독서실에서 본 친구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보여지는 겁니다. 여기서는 플레이가
보여지는 거. 약간 매니페스트 같은 느낌이에요. 매니페스트 같은 약간 출현. 그 사람들이 표현하는 방식을 딱히 관찰하지 않아요. 습관에 그런 습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인식이 날카롭지 않다. 따라서 구분이 잘 안 되고 평범한 표현력에 익숙한 사람들이, 그죠? 너무너무 달라 보이는 연기를 볼 때마저도 이 두 개를 구분할 수 있을 만큼 인식이 날카롭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날카롭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예민하지 않아요. 어디 있습니까? 예민하지도 않고요. 민감하지도 않아요. 자, 민감하지 않다라는 것은 만족을 잘 못한다는 소리입니까? 그냥 허허허 하고 다 만족하고 산다는 소리입니까? 웬만하면 받아들인다는 소리예요? 아니면 굉장히 깐깐하게 다 따져가면서 이거는 아니에요. 전 이거별로만 주세요. 이렇게 한다는 소리예요. 대충 산다는 소리예요. 쉽게 말하면. 날카롭지 않다는 말은 대충 산다는 말이에요. 그럼 대충 사는 사람들은 불만이 많다는 소리예요? 아니면은 그냥 이 정도면 만족하고 산다는 소리예요? 불만이 많아요? 두 번째요. 다 웬만하면 만족하고 살아요, 그냥. 뭐에 만족하고 살아요? grasp는 원래는 이렇게 잡다죠. 그러니까 이해하다라고 해석합니다. 개념 잡기, 이해하기. 그래서 the meaning of what they see, 그들이 보고 있는 그 의미를 이해하는데 웬만하면 다 그냥 만족하고 살아요.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딱히 민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 어떤 결과가 나와요? 그들은 take in, 받아들이다죠. take in. 뭘 받아들입니까? overemphasize, 마저도 overemphasize면 빨리 나눠봐. 연기예요, 현실이에요? 이게 영화예요. 그 영화를, 이게 영화란 단어예요, 여기가. 이게 다른 말로 하면 distinctive야, 얘들아. 어딨어, distinctive? 여기는 indistinctive가 나왔으니까 distinctive는 안 나왔네요. 어쨌든 영화니까 overemphasize예요. 사람들에게 구분이 되고 되게 오버하는 행동이 있죠. 그 행동에 그 액터들이 얘네들을 뭐 하기 쉽다? take in, 수용합니다. 쉽게 수용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만족하고 산다, 그냥. 다른 말로 하면 그냥 unnatural하게 보지 않는다. 즉 다시 말하면 내추럴하게 보고 살아요. 그냥 웬만하면 그냥 그래 쉽게 받아들여요. 우리는 왜? 뭐 때문에? 인식이 날카롭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게 첫 번째 요지예요. 여기 이해 가요? 여기서 말한 naturalistic, 다른 말로 바꿔보세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얘들아, 전체 글의 요지는 몇 개? 하나요, 하나. 그러면 여기서 나와 있는 overemphasize는 맨 위에 나와 있었던 영어예요, 그냥. 그럼 여기서 말한 naturalistic은 다른 단어로 바꾸면 뭐예요? 이건 그냥 현실이에요. 현실인 거에 어떤 동작과 표현보다 더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이유가 뭐다? 우리는 그냥 구분하지 않고 웬만하면 다 만족하고 살아요. 왜? 예민하지 않으니까. 동의어 잡으세요. 여러분들, 내가 다시 한 번만 강조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말하는 독해는 단어를 읽는 게 아니에요. 문장을 읽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글을 읽어야 돼요, 글을. 그러니까 여기서 해석했던 이 첫 번째 문장이 두 번째 문장으로 이어지고 두 번째 문장이 세 번째 문장으로 이어져. 쉽게 말하면 여자친구가 애인이 되고 애인이 삶의 반려자가 돼. 다 동의어야. 니만 해석을 따라하고 있어. 니만 해석을 다른 단어로 생각하고 있지. 이 글을 쓴 사람은 어차피 같은 얘기였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달리 보면 달리 볼수록 독해는 어려워집니다. 네가 처리해야 될 정보가 머릿속에 너무 많아. 그럼 마지막까지 딱 하고 나면 결론이 안 나와. 결론은 딱 하나야. 인간은 인식이 날카롭지 않아서 영화와 현실을 구분하지 않는다. 이 한 문장이 단어만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다 같은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잡아주는 거 있죠. 선생님 해석제는 그런 말 안 나오는데요. 수능이 번역 시험이야? 수능이 번역가 시험이에요? 네가 번역을 잘하면 점수를 줍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는 수능은 번역을 보는 게 아니에요. 얘가 의미하는 바를 논리적으로 판단하시오예요. 그냥 이거는 얘들아 이런 것들은 답안지에 안 나온다. 네가 답안지들을 보고 공부를 하면 점수가 안 올라가요. 왜? 단어만 보고 문장만 보니까. 우리는 글을 읽어야 돼요. 글을. 이 글의 요지가 뭡니까? 그러면 요지를 잡아야 된다고. 단어 하나하나를 봐가지고는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어만 기억하고 정답은 기억이 안 나죠. 이 글의 요지 기억 안 나죠? 여러분 이 문제 딱 봤을 때 요지 기억났어요? 애초에 공부할 때 요지를 안 잡았죠? 그러니까 풀었던 문장 또 풀어도 또 틀려요. 맨 놈에 생각나는 것은 단어밖에 없어. 수능 시험이 단어 시험이에요? 물론 외국어니까 단어를 모르면 손을 못 댑니다. 그건 맞아요. 맞는데 점수를 받기 위해서 얘네들이 뭘 물어보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얘네들이 물어보는 핵심이 뭔지를 알아야 점수가 나올 텐데 이 시험 문제 자체가 수험생들에게 어떤 능력을 요구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죠. 자, 따라서 여기 나왔죠. 이렇게. 그리고 as far as는 뭐뭐 하는 한이라는 조건이죠. 자, 조건을 붙여놨습니다. 영화, 자, lover of the art are concerned 이랬어요. 어디에 관련된, 관한한. 자, 영화, 여기서 art는 또 예술을 하지 말고 그냥 영화야, 영화. 이거의 요지는 하나밖에 없어, 얘들아. 이거하고 요거 하나야, 요거 하나. 그냥 영화를 좋아하는 한 그들은 look at the movie를, 영화를 이거를 위한 걸로 보지 않습니다. 영화를 imitation, 모방, 자연을 모방하는 걸로서 영화를 바라보지 않고 걔네들은 뭡니까? Not A, but B. 영화는 영화 자체로만 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영화를 영화로 인식해요. 여러분들 마술쇼 봅니까? 마술쇼에서 아름다운 어시스턴트 조수의 허리를 자르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분리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새끼 사람 죽였다고? 근데 우리는 왜 신고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마술을 뭘로 보니까? 하나의 마술로 보니까. 저게 현실이 아니란 걸 내가 인정을 해주니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잖아요. 영화를 영화로 볼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달라 보이는 그 부자연스러운 거를 우리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이 얘기잖아요.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러다 보니 그들은 뭐하고 뭐를 이러이러한 익스프레션이 항상 explaining, 과도하고 여기서는 이 표현입니다. 표현이 풍부하고 어머나 정말 refining, 뭔가 섬세하고 refine, 정제하고 표현이 늘 오버스럽고 make clear the object. 이거는 동사, 목적어, 목적보호가 바뀌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목적어 뒤에 수식어가 붙으면 그래요. depict에서 effect가 picture죠. D는 분해하다니까 사진을 일일이 다 분해해서 묘사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상세하게 묘사돼요. 묘사되는 사물을 클리어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버 익스프레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현실적 표현이에요. 예술가적 표현, 영화적 표현이에요. 이 representation, 표현이라는 것이, 대표라는 것이 현실이에요, 영화예요? 영화 이야기하는 거죠, 영화. 그래서 영화라는 것은, 아니 이 사람들은 영화는 영화라고 그냥 받아들인다고요. 이 사람들은 그냥 영화는 영화일 뿐이야. 그러니까 원래 영화라는 것 자체가 늘 표현력이 풍부하고, 그죠? 늘 섬세하고 늘 모든 것을 명확하게 표현하려고 한다는 걸 알고 있다. 그러니까 요지는 뭐다? 자연스럽게 느낀다.
따라서 현실 세계에서의, 여기서 이제 잘 봐라. 여기서 대부분 틀렸으니까. 잘 보세요. 현실 세계에서의 사물이니까 여기는 현실로 보세요. 현실이라는 것은 imperfect예요. 얘네들이 다 반대예요, 이제. 자, 영어를 내가 그냥 플러스라, 편의상 플러스라고 할게요. 얘를 마이너스라고 할게요. 일단 편의상 반대니까. 자, 표현력이 매우 강합니다. 오버 엠퍼사이즈, 지나치게 강조도 심해요. 이런 것들이 현실 세계로 가면 절대로 imperfect합니다. 퍼펙트 하질 않아요. 예, 잠자고 일어났는데 여배우가 화장이 깨끗하게 되어 있어요. 머리는 정돈도 되어 있고.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게. 현실은 완벽하지도 않고 단순히 힌트만 있을 뿐이지 모든 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클리어하지 않아요. 여기는 영화예요, 영화. 얘는 현실 세계고. 그리고 entangle, 모든 게 다 얽혀 있지 영화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스토리가 클리어하지 않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현실 세계입니다. 현실 세계. 현실 세계.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영화 속에서는 appear, 이렇게 보입니다. 이랬어요. 여기서의 appear는 비동사다, 얘들아. 또 나타나다 하지 말고, 제발. appear가 stay, come 하면 stay가 머무르다냐? calm down, calm down. stay calm. 그러면 calm에 머무르세요. 여기서 stay가 뜻이 뭐예요? 비동사잖아요, 비동사. 차분하게 있어, 이 말이잖아요. 비동사라고요. 이러한 현실에서의 사물들이 뭐하게 보인다예요? complete, 완벽하고, 영화죠. 예술의 작품 속에서는 이런 현실, 부자연스럽고 클리어하게, 여기서의 그 힌트는 클리어의 반대말입니다. 영화 속에서는 결론이 명확한데 인생은 그렇지 않죠. 힌트밖에 없어요. 이러한 것들이 영화 속에서는 어떻게 비춰지냐고. 여기로 왔습니다. 자, 렐러번트만 물어볼게요. 렐러번트는 이 적절한입니다. 적절한. 연관된, relate 있는, relate. 자, 모든 게 다 착착착 적절하게 연관되어 있게 나와요. 자, relate를 말하면 영화예요, 현실이에요? 여주인공이 왕자와 사랑에 빠져요. 돈 많은 재벌 아들과. 세상에는 이 둘밖에 안 보여요. 이건 현실 세계예요, 드라마예요? 이건 드라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영화 얘기하는 거예요, 영화. 어쩌면 가난한 여주인공과 부자인 재벌 2세 아들 남자가 그 둘만 등장이 주인공으로 나와요. 그 영화 스토리에 관련된 사람만 딱딱 들어맞게 나와요. 그거는 영화 이야기고. 그러면 irrelevant는 여기 relevant는 영화니까 irrelevant는 현실이에요, 영화예요? 이건 현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갑니다. 자, 현실 속에 나오던 것들이 영화 속에서는 이러한 현실감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여기서의 free는 자유가 아니라 sugar free 하면 설탕의 자유예요? sugar free가 무슨 뜻이에요? 설탕이 없다죠. 그럼 여기서의 free는 없다로 해석하셔야 돼요. 없다. 그러면 inseparate에서 separate는 뜻이 뭐예요? 분리죠. 그러면 inseparate이니까 반드시 같이 있다, 이 소리예요. 여기는 있다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 C번의 보기는 있다, 없다예요, 그냥. 그러면 여러분들이 방금 대답했습니다. irrelevant는 현실이라고 얘기하셨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주어의 현실이 영화 속에서는 이런 현실감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영화 속에서는 이러한 현실감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다로 가야죠, 없다로. 여러분들이 C번을 틀린 것은 이유가 간단해요. 단어를 몰랐다. 아니, 그거는 둘째 치고 일단은, 그럼 내가 단어를 알려주면 다 맞출 수 있나?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 지문을 또 단어 1번부터 단어 정리해서 20번까지 달달달 외운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수능은.
요지가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영어를 가리키는 단어들이 다 동의어를 잡지 못하면 문제 해결 능력이 없어져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걸 숙제를 하실 때 제가 앞에서 열심히 막 색깔로 막 치우니까 그냥 멍하니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 내가 이걸 녹화해서 올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유튜브에다가 녹화를 해놓고 올리는 이유가 뭐냐면 수업 시간에 막 이렇게 가면 정신없죠? 포즈 해놓고 무슨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이게 왜 선생님 현실입니까? 이거를 현실로 잡지 못하면 이 문제 풀기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에서 이 주어가 이 things가 현실이라고 해석이 안 되면 어려워요. 이렇게 현실적 요소가 영화 속에서는 없어야 된다.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이런 현실적 요소가 영화 속에서는 없어야 돼요. 맞잖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나와 있는 realize, really hinted, entangled 이 세 단어가 나한테 현실이라는 단어로 읽혀지지 않는 게 문제죠. 나는 독해를 다 어떻게 공부하니까 단어 1번부터 20번 문장 다 끊어가지고 주어 동사만 나누어. 이거를 통해서 이 글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합니다를 못 잡으면 니는 독해를 한 게 아니야. 그냥 단어를 공부한 거지. 와우. 단어를 공부한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수능에서 요구하는 것은 단어 외워서 온 애들을 그럴 거면 사전을 찾지. 사전을 뽑으면 되잖아요. 네가 사전보다 더 많이 알 수 있어요, 단어를. 대학에서 요구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문맥에서 뭘 의미하고 이 글을 쓴 사람의 말이 뭐다라고 딱 요약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해요. 그렇게 해야 대학교 가서 원서를 읽을 거 아니야. 원서가 400페이지, 500페이지인데 한 학기에 500페이지를 요약해서 10장의 리포트를 내세요. 뭐 어떻게 될 건데? 뭐 단어 조사할 거야? 그 능력을 갖춘 사람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뽑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그 작업을 하기 위해 우리 단어도 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문맥 속에서 단어를 연결해서 독해를 하지 못하면 수능 시험은 어렵습니다. 점수 잘 맞기가. 자, 요게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때 봤던 1학년 때 중간고사에 봤던 시험 문제입니다. 1학기 때 내가 이거 지문하면서 지금 1학기 때 저하고 같이 공부한 친구들 있죠? 내가 이거 막 설명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야, 근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내일 수업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진성아 기억나죠? 그래, 기억나요. 자, 이렇게 해서 끝났고요. 요게 끝났고요. 6번입니다. 그 다음 질문 많이 나온 게 저거 다 풀어드릴게요. 8번도 나왔었어요? 요것도 나왔던 것 같아요. 야, 근데 어차피 다 풀어야겠구나. 뭐 방법이 없네요. 5번도 나왔어요. 어법? 오늘은 어법할 분위기가 아니죠, 지금. 4번 할까요, 4번? 4번도 우리 저하고 공부했던 친구들은 이거 한 2번 했을 거예요, 저하고. 학교에서는 안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 수능 지문을 풀리면서, 우리가 왜 독해를 하는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정답이죠, 이런 것들이.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빈칸을 틀리는 이유는 빈칸 유형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면 주제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주제가 어려워서 틀리니? 넌 주제가 원래 약한 애야? 제가 문제는 유형으로 접근하지 말라 그랬죠. 문제 유형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의미 없습니다. 빈칸이 빈칸이어서 틀린 게 아니라 빈칸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 자체를 모르니까 틀리는 거예요. 그냥 이 지문을 이해 못해서 틀린 거예요. 이 주제가, 나는 원래 선생님 주제 문제 잘 맞추는데요. 근데 내용이 어려워지면, 그건 몰라요. 유형별로 접근하지 마시고, 실제 단어와
이 글의 요지가 뭐냐, 쉽게 말하면 요지 찾기 능력이에요. 요지라는 게 메인이잖아요, 메인. 이 글을 쓴 사람의 중심 생각이 뭐냐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으로 썼냐? 글을 읽고 한번 찾아봐, 이 얘기잖아요. 이 사람의 중심 생각을 물어보니까 나는 단어만 보고 있으면 안 되지. 보세요. precise가 무슨 말이에요? 정확성이죠, 정확성. precision, 정확성. 자, 라인입니다. 선입니다. 근데 그 선이 지도 위에 있는 선들의 정확성이에요. 아, 지도를 보니까 선이 정확해. 그 다음에 consist니까 일관성이죠. 뭔가 일관성 있네. 미소 휘치. 이거 너무 많이 나왔죠? 미소 뒤로 보내세요. 그 심볼, 지도에 나와 있는 심볼이 매우 일관성이 있어. 어쩔 때는 이렇고 어쩔 때는 이런 게 아니라 늘 일관적이야. 심볼이 사용되어지는 그 일관성. 정확성, 일관성. 그리고 더 그리드가 있어요. 뭐 격자 무늬? 지도 보면 격자 있죠? 이런 프로젝션 시스템, 뭐 투영되어 있는 거, 뭐 이런 시스템, 뭐 이런 시스템, 또는 뭐 프로젝션 시스템, 또는 apparent, 명백한 정확성, certainty, 확실성. 아유, 좋은 말은 다 나왔네요. 좋은 말 다 나왔네요. 내가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지도가 매우 정확하죠? 지도는 매우 정확하다가 요지일까요? 통념일까요? 한번 찍어봐, 그냥. 네가 이게 뉴스 사설이잖아요. 이게 쉽게 말하면 뉴스에서 사설 논평인데, 어느 날 신문, 네이버 신문 첫 번째 헤드라인에 딱 나왔어요. 지도는 정확하다. 이게 이 글의 요지여야 맞아요? 아니면 이거 요지의 반대인 그런 줄 알았는 대가 맞아요? 어디로 갈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수능은 이걸 물어보는 문제예요. 1번부터 20번까지 단어 정리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글을 읽는다는 것은 이 사람이 갑자기 지도의 정확성과 지도 격자의 확실성에 대해서 왜 얘기를 할 것 같으세요? 그죠? 그럴 줄 알았는데예요. 그래야 이게 논평으로 나와요. 세상 사람들이 어머 세상에 진짜? 이러고 읽을 거 아닙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근데 이거 그냥 이렇게 하고 지도의 정확성 이러면 틀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certainty with the place name 그 지도의 지명들이 정확하죠. written, place 명확하게 섞여 있고 여기에 막 United States of America 정확하게 한국하고 딱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레전드는 이건 또 여기는 약간 레전드의 스케일은 여기서 레전드는 무슨 뭐 전설이 아니라 걔네들이 말하는 어떤 뭐 아무튼 아유 저는요 글을 읽는 사람들은요 콤마 많이 나오면 읽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왜 안 읽죠? 사과, 딸기, 배, 뭐 수박 이렇게 나와봤자 결국에는 뭐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그냥 과일 얘기하고 싶은 게. 우리는 메인 아이디어 이 글의 주제를 찾으라는 소리예요. 메인 아이디어를 찾으라는 소리야. 근데 난 레전드를 몰라서 틀렸어.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네가 무슨 레전드를 몰라서 틀려.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은 이런 것들이 give 동사자 이제 동사 나왔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주어예요 지금. 근데 이 주어를 1, 2, 3, 4, 5를 왜 정리해? 그냥 지도가 줍니다. 그 지도에게 바로 aura가 뭐예요? 이거 지난 시간에도 했습니다. climate 뭐예요? 이거 지난주에도 했다. climate 뭐예요? 분위기. 선생님 이거 기후라고 배웠는데요. 아니 air가 뭐예요? air. 지환아 여기 처음에 문 열고 탁 들어왔을 때 공기가 어쩌지? 탁해. 나 때문에 그래. 내 얼굴이 좀 탁해서 그래. 미안해. 뭔가 좀 이렇게 뭔가를 하고 있을 것 같은 진지한 공기. 뭔가 이게 탁해요. 우리가 딱하다는 거 아니에요? 공기가 분위기 말하는 거예요. atmosphere. 그냥 대기권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아, 분위기,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풍겨요, 이 지도한테. 이 지도에게 그러한 분위기를 줍니다. 이거라는 과학적 정확성의 분위기를 주고요. 객관성을 줘요. 야, 지도는 객관적이다. 자, 이 글의 요지야, 이 글의 통념이야. 이거 통념이에요. 이 지도는 객관적이지 않다가 이 글의 요지로 갈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죠? 자, 여러분한테 이제 문법, 니네들이 그렇게 무시하는 문법, 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잘 보세요. 1번, 얘는 부사이다. 해석은, 부사란 말은 연결사 말합니다. 연결 부사니까. 이건 부사입니다. 해석은 그러나로 하죠. 맞다 틀리다. 맞다 틀리다. 여러분들의 문법 실력을 한번 봅시다. 저기서 however가 부사예요,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나예요,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그러게요. 얘들아, 우리 그 아주 유명한 얘기 있죠? 집이 아무리 누추할지라도 집만한 장소는 없다. 영어로 해봐. 집이 아무리 누추하다, 험불할지라도 There is no place like home. 이런 표현 많이 들어봤죠?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여기다 써봐. 그러니까 문법 다시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 1학기 시험에서 복합관계부사 나왔잖아. 시험 범위 있었잖아요. 근데 본문한계하고 또 넘어갔을 것 같아. 그 중요하게 나온 핵심들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나하고 내신 대비 했던 사람들은 내가 이거 한 10번 써줬을 거예요. 자, 원래는 이렇게 써요. 키가 몇입니까? 영어로 어떻게 해요? How, tall. 이게 하나죠. Are you? 그럼 원래는 문장이 뭐예요? You are tall이죠. 근데 그 tall이 궁금한 거예요. 대체 얼마나 큰데? 자, 이게 누추한이, 원래는 이게 겸손이란 뜻인데, 누추한으로 할게요. 자, 그 지문은 얼마나 누추해, 대체? 영어로 한번 해봐요. How, humble. 뭐, is the home. 이랬다고 칩시다. is the house. home. 자, 이건 내가 지금 의문문을 보여드린 건데, 그죠? 의문문을 보여드린 건데, 이 how에다가 ever를 붙이면, 이 ever를 쌤이 동의어로 알려줬죠. 니네들 ever에 대한 개념이 너무 없으니까, ever는 결국엔 무슨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any하고 똑같아요. any. any. 그러면, 이게 어떠한이죠? any는. every는 모든이고. 다시 뭐라고요? every는 모든이고 any는 어떠한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한테 야 모든 거를 다 해줄게도 있지만 everything도 있지만 anything 어떤 거든 다 해줄게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any를 붙인다는 것은 how humble 야 대체 얼마나 누추해? 에다가 any를 붙인다는 것은 아무리 누추할지라도라고 해석해요. 아무리 누추할지라도. ever를 붙인 거예요. how humble을. however humble 하면 아무리 누추할지라도 이렇게 해석해요. 이때의 how가 뭐냐? 자, 여기서는 의문사죠. 여러분들 의문사도 접속사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접속사라는 말이 아니라 접속사 기능을 할 수 있다고요. 쉽게 말하면 동사 두 개를 연결할 수 있어요. 여기서의 how는 의문사가 아니라 관계부사입니다. 관계부사가 정의가 뭐예요? 접속사와 부사죠. 접속사와 전치사 명사죠. 49분이네. 그러니까 관계부사도 접속사 기능을 하기 때문에 뭘 쓸 수 있냐? However humble 여기다가 it may be 동사 쓰고 그 다음 동사 두 번 쓸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해석할 때 however humble 아무리 누추할지라도 그것이 진만한 곳은 없다. 이렇게 해석하죠.
자, 넘어갑니다. It may be는 앞에 동사가 여기 명사가 있고 동사가 있기 때문에 얘는 지워도 돼요. 그러면 너네들 이렇게 해석하지 말라 그랬죠. 내가 이거를 딱 보자마자 how하고 형용사가 붙어 있으면 얘는 그러나 누추하다 이렇게 해석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나 누추하다 집이다 이렇게 이러지 마세요. 아무리 그것이 누추할지라도 집만한 곳은 없다 이렇게 쓸게요. 그럼 여기로 와볼게요. notice는 눈치채다예요. 근데 unnotice니까 눈치채지 못하다예요. 그러면 however에다가 any를 넣어서 해석을 하면 뭐예요? 아무리 그것이 여기다 it may be를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것이 아무리 뭐 할지라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일지라도 지도는 명확한데 그러나 그게 아무리 눈치챌 수 없을 정도일지라도 지도라는 것은 실제로 무엇을 반영한다? The world of 관점입니다. 얘들아, 지도는 객관성이래. 근데 그게 눈에 띄진 않지만 view of maker or 아마도 supporter. 얘들아, 그 지도를 만든 사람의 제작자 또는 제작한 회사, 제작한 나라 또는 거기에 돈을 대주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의 의견, 관점이면 객관성이에요, 주관성이에요? 이게 말하는 게 객관성이에요, 주관성이에요? 니네가 여기 시험 문제를 딱 풀어서 이 글은 객관성인 줄 알았는데 주관성이다라고 딱 잡아. 이게 독해야, 얘들아. 지도가 왜 나한테 대체 이렇게 다 알고 있는 너무 평범한 이야기를 왜 했을까? 티는 잘 안 나지만 지도에는 주관적인 게 있단다는 걸 얘를 강조하는 방법이 뭐가 있었던 거야? 반대를 설명했던 거야.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그죠? 내가 이건 내가 너네들한테 한 100번 했다.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객관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산을 올리기 위해서 뭐를 깎으면 된다? 지도는 주관적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산을 올리고 싶을 때 뭐를 깎는 방법도 있다? 산을 더 이상 못 올리면 어떻게 깎는 방법도 있다? 계곡을 내려요. 계곡을 내린다고. 그러면 누가 돋보여? 산이 올라가, 얘들아. 여기서부터 여기가 산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산이 돼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 양보라고 해요. 양보의 개념은 뭐야? 선생님, 오늘 내가 몸이 너무 아팠음에도 불구하고예요. 이해 가셨어요? 이게 눈에 띄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관적인 것이 드러납니다. 이해 갔어요? 이게 수능에서 제일 많이 쓰는 양보 시절이 양보예요, 양보. 그러니까 내가 하우에버 공부할 때 강조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No matter. matter를 동사로 쓰면 뜻이 뭡니까? 사건이 아니라. 동사로 쓰면 중요하다잖아요. 중요하지 않는 얘기를 왜 할까? 강조하려고. 누구를? 얘한테. 알겠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 불러? 자, 따라해봐. 먹지 마세요. 묘지에 양보하세요. 양보라고 한단 말이에요. 진짜 양보하려고 나온 거예요, 얘네들이. 주제를 강조하려고. 그래서 글을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마이너스로 시작한 거라고. 그거를 나는 글을 읽으면서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알 수 있다니까요. 글을 평소에 선생님하고 독해를 이렇게 하면 내가 그래서 글을 읽기 전에 주제를 먼저 적으라는 거야. 복습을 할 때. 주제를 적어놓고 이놈이 왜 이 말부터 시작했을까를 생각하면서 읽으라고요. 그래야 이 사람이 쓴 거를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글을 읽고 이 사람의 의도를 헤아리는 게 독해잖아요. 주어동사 끊어있기는 그거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고 우리의 목표는 이 글을 쓴 사람의 의도를 해석해야 되잖아. 헤아려야 되잖아. 그러려면 요지를 적어놓고
그죠? 복습할 때. 평소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복습을 할 때는 그래 맞아. 선생님이 요지가 이거라고 했는데 대체 얘는 왜 이 말을 했을까? 이 how에버는 왜 여기서 쓰였을까? 쓰이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이 글을 쓴 사람은 하고 싶은 말이 주관성인데 주관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이 전략이에요. 엄마 나 오늘 학원 하루만 쉴게 를 말하고 싶은 전략이 있단 말이에요. 니네들이 설득해봐 엄마한테. 내가 이번 방학 내내 공부 열심히 잘했잖아. 그죠? 숙제도 안 밀리고 다 했고. 엄마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글을 쓴 사람이 우리에게 전략적으로 접근을 한 거예요. 얘를 말하려고. 근데 그냥 안 준다고. 얘네들은 이 사람의 직업이나 신분이나 지위가 사회적으로 매우 높아요. 배운 티를 내고 싶어요. 글이 쉽게 안 씁니다. 그냥 멍들었어요 하면 되는데 피하 지방에 있는 혈액들이 응고하여 색깔이 변해 검은 띠릿띠릿한 색깔들이 올라오기 뭐 이렇게 써요 글을. 이해가요? 그냥 유승엽 선생님 못생겼다 하면 되는데 그죠? 그렇게 말 안 해요. 잘생긴 게 유죄라면 승엽 선생님은 유죄다. 막 이렇게 얘기를 써요. 그러면 사람들이 확 한다니까요. 그냥 못생겼다 하면 되잖아요. 그럼 잘생긴 게 무죄라면 유승엽 선생님은 유죄다. 뭐 이런 얘기예요. 말을 꽈서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말을 할 수 아니할 수 아니없다. 막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에요. 글을. 근데 거기다 대놓고 주어 동사 찾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주어 동사를 찾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독해다. 56분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여기는 결국에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다만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영영뜻 단어를 시킵니다. 너는 OT를 좀 받아야 돼. 선생님이 영영뜻을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객관성, 주관성 알았죠? 여기서 주관성 찾아봐. 주관성을 네가 알고 있는 서브젝트로 줄까? 안 줘요. 뭘로 바꿔요? 영영뜻, 동의어로 바꿔버립니다. 답은 두 개입니다. 지도는 주관적이다. 또는 어떻게 한다? 객관적이지 못하다. 답은 두 개예요. 자, 객관이라는 단어는 위에서 나왔으니까 주관을 여기서 찾아봐. 주관이라는 게 뭐예요? 주관. 자기가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관점이라는 걸 다른 말로 고치면 뭐예요? 영영뜻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그 사람이 세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 여기서 생각 찾아봐. 아이디얼러지. 알겠어요? 아이디어를 이 사람의 주관이라는 단어로 바꿔놨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수능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내가 주제문을 찾았으니까 주제문을 그냥 줘? 그렇게 해서 대학을 뽑을 것 같으세요? 수능이라는 시험에 80점을 넘 2등급이 전국에 15%도 안 돼요. 80점 넘은 사람들이. 호락호락하게 점수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양서부에서 학교에서 영영뜻 나오면 막 선생님들한테 개욕을 하죠. 왜 이런 걸 내냐고. 영영뜻 단어 시험 나오잖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서브젝티브를 주관으로 외웠으니까 내가 영어를 잘하는 거야? 아니야. 서브젝트를 설명할 수 있으면 진짜 잘하는 거야. 이해 가요? 그거를 이 사람들은 생각이 깔려있다. 주관이 깔려있다. 어디에? 놓여있다. 바로 밑에. 객관성이라는, 지도의 객관성이라는 그 밑에는 개인의 생각이 깔려있다. 이렇게 쓴 거예요. 이거를 영영뜻으로 말하면 서브젝티브가 되는 거고. 어떻게 문제 내는지 알겠어요? 근데 이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양서고 뭐 여러분들 중간고사 1학년 끝나고 성적표 나오니까 선생님 저는 수시는 이제 그만하랍니다. 정시 대비는 하랍니다. 이런 개소리 하지 말라고. 왜냐면 내신 안에 내신을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 수능이 정말 잘 들어가 있어요. 니네 학교 시험은. 수능을 보겠다는 놈이 단어 1000개도 안 외워. 그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진짜로 수능을 잘 보고 싶으면 내신 점수부터 올리세요. 알겠습니까? 자, 이거를 내일 아침은 그러면 10시부터 우리가 또 서술형 준비를 안 할 수가 없죠. 어법을 좀 해야 되니까 10시부터 서술형 살짝 하고 이 시험지도 같이 좀 풀게요. 이거 어법도 같이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어법 틀린 사람도 있어서 4번, 7번. 이게 7번이죠. 자, 다음 시간에 1분밖에 안 남았네요. 빨리 수학 가시고요. 오늘은
수업을 여기서 빨리 간단하게 자르고 그 다음에 3월달이 되면 정상적으로 3시간, 3시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수학 때문에 2시간, 5시간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내일 봐요. 아, 5시간이 아니구나. 7시간이구나. 자, 우리 일요일에 7시간 하죠. 이건 특강 때문에.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봅시다. 아니, 내일 봅시다. 아침에 늦지 마시고. 그러면 3월 달에는 몇 시예요? 1시. 늘 똑같죠, 뭐.